자, 두 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회규범에 대해서 얘기했죠. 법은 국가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사회규범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규범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는 거, 그래서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거. 자,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관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성묘를 하는 거라든지, 설날 때 세배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습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양심의 바탕을 두고 선의 구현 및 사회의 존속과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되는 가치 기준, 어른께 노인에게 공경한다든지 또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이 되겠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준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상의 계율이 사회 구성원의 행위 규범으로 인정된 거, 바로 종교 규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을 명료하게 제도화시켰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도덕, 그 다음에 법, 이 두 가지 사회 규범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과 도덕의 관계를 보면은 법은 목적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에 비해서 도덕은 선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 자, 내가 물론 살인하게 된 동기도 중요하지만은 살인한 그런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살인하게 되었으면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도덕은 내면적 양심, 동기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법은 강제성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율성이 있죠. 그에 비해서 도덕은 스스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비강제성이다.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강제성, 자율성이다. 그에 비해서 그래서 법은 권리 의무 측면에 보면은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그에 비해서 도덕은 권리는 없고 주로 의무가 규율되죠. 그런 측면에서 일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반 시 법은 국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덕과 차이가 있죠. 도덕은 국가의 처벌보다는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법의 이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의 이념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바로 정의. 정의라는 측면은 뭐냐?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이 바로 정의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거, 그래서 그리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거,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거, 살인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살인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거죠.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거. 자,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거라는 것은 좀 더 어떤 실질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좀 깎아주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좀 많이 매기고, 이게 오히려 더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라는 말은 선생님이 절대적 평등과 관련이 있고,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거는 상대적 평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거, 이게 정의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법원을 보면은
법적인 어떤 명언이 되겠죠.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라. 정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자, 이런 법원들은 정의를 강조하는 법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거, 그 사회의 요구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거. 자,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한목적성이 되겠죠. 목적에 적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의 어떤 이념이라고 보는 측면이 한목적성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나 아니면 그 사회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거. 이게 한목적성이 되겠네요. 법을 정립할 때 그 내용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는 것이 한목적성이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맞게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법률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측면이 바로 한목적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자, 세 번째로 법적 안정성이란 말은 법은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국민의 생활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립해야 된다. 라는 측면. 이런 법적 안정성이 깨지면은 국민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법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럭비공 같다면은 국민들이 어떤 평화로운 상황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바로 이런 측면이 법적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률은 소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3월 1일 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는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징역이 1년짜리에 해당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3월 10일 날 법이 바뀌어갖고 2년 징역에 처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떤 사회가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3월 10일 날 법이 정해졌지만은 이 이전에로 돌아가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단 예외는 있죠. 과거로 돌아가서 법을 적용할 경우에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로는 바로 시효 제도가 있겠습니다. 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 요 두 가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법적 안정성의 조건을 보면 자,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라는 측면, 단정하지 못하면 처벌한다. 단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확하지 못한 표현이죠.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처벌한다. 자, 이런 말은 바로 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실제로 실현 가능해야 되고,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일반적인 법 의식과 합치돼야 되고, 국민의 어떤 생각과 동떨어진 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이런 측면, 정의는 망해도 세계는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법이 무질서보다 낫다. 이런 측면들. 그 다음에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이런 측면들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 우리가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란 말이 있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한 내용이죠.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자,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 같은 것은 각계의 원칙이라는 거. 선생님이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자, 각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하는 거. 이게 바로 평균적 정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 인간은 각기 다른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차이에 따라 취급해야 된다는 거.
능력이나 공헌도가 다를 때는 다른 것은 다르게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 장애인들에게는 좀 더 혜택을 주고 노인에게도 혜택을 주고 어린 아이에게도 혜택을 주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배분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 시효제도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그쵸, 법적 안정성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법적 안정성. 그래서 법률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며 시행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제도는 어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진실된 권리 관계없이 그에 적합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상 두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